뉴욕 증시가 4월 연속으로 조정 양상을 이어갔습니다. 소비지표와 소매업체들의 실적 전망 후조 덕에 반등했던 시장은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연준이 조만간 양적 완화를 축소할 것이란 우려에 뒷심 부족을 보였습니다. 다우는 전일 대비 66.21포인트, 0.41% 하락한 15,900.82로 장을 마쳤습니다. 나스닥도 10.28포인트, 0.26% 떨어진 3,921.27을 기록했고 S&P 500 지수 역시 6.49포인트, 0.36% 낮은 1,781.38에 머물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관리들이 경제가 연준의 예상대로 개선된다면 양적 완화 축소를 앞으로 몇 개월 내에 시작할 것이라고 지난 통화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간밤 공개된 지난달 말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지표가 노동시장 개선에 대한 위원의 전망에 부합할 것이며 이로 인해 몇 개월 내에 자산 매 규모 축소를 정당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회복세를 띄었다는 의미로 보였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0월 소매 판매 지수가 0.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0.1% 증가를 예상했던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원유 가격이 내리자 6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달보다 0.1% 하락해 지난 4월 이후 6개월 만에 첫 하락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던 전문가 전망치까지 밑돌았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부진해 미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 시점을 늦출 것이란 기대가 커졌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부합권에서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는 전날보다 0.25% 하락한 6,681에 장을 마쳤고 프랑스 각 40 지수는 0.1% 내린 4,268포인트에 독일 닥스 30 지수는 0.09% 상승한 9,202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10월 미 연준의 FOMC 의사록 발표 전에 장을 마친 유럽 증시는 FOMC 회의 내용 발표를 앞두고 관망하는 투자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예금 금리를 마이너스 수준까지 낮출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ECB가 예금 금리를 지금보다 0.1%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이례적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ECB의 예금 금리는 0%입니다. 지난 7일 ECB는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했었고 이때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필요하다면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출 것이라고 말해 추가로 금리를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에 대해 최린아입니다. 벌써 사흘째 뉴욕 증시 조정이 이어지고 있네요. 예상 밖의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견조한 소비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소매 판매가 깜짝 호조세를 띠며 장 초반 강세로 시작했던 뉴욕 증시. 그렇지만 앞서 전해드린 바대로 10월 FOMC 의사록 내용이 공개되자 이를 보고 하락 반전했고 이후에 낙폭을 키우면서 그대로 장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에 FOMC 의사록이 분위기를 반락시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의 핵심은요. 향후 몇 차례 회의 내에서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는 이른바 테이퍼링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구체적인 시기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시장에 다시 한번 테이퍼링 우려가 엄습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요. 앞서 버냉키 연준 의장 그리고 자넷 옐런 차기 연준 의장이 모두 다 실업률이 6.5%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연준의 목표치까지 고용시장이 개선돼도 당장 양적 완화를 걷어들이진 않을 것이라고 부양 기조를 얘기했음과는 조금 반대되는 면이 의사록에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어쨌거나 시장은 다시 한번 테이퍼링 우려에 휩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전일 우리 코스피는 버냉키 효과 없이 흘러내렸는데요. 뉴욕도 같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죠.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청성촌놈의 증시 타파 시간입니다. 신창환 대표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리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그리고 해외 교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성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이틀 전 급등했을 때 솔직히 예상 밖이었다 하셨었는데 전일 이를 되돌리는 파동이 나왔습니다. 2010선 정도에서 마쳤고 5일 만에 일단 하락했고 외국인들도 다시 한번 매도로 빠르게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당초 부정적으로 보셨던 코스닥은 다시 한번 500선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뉴욕 증시도 이제 잘 나가기만 한다 생각했었는데 슬슬 피로감을 드러내는 것 같네요. 오늘 전략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너무 힘듭니다. 힘든다는 것은, 우리 이제 어제 제가 전날에 쉬어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어제 쉬어가지 않은 분들 어제 혼이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연속성이라는 걸 전혀 찾아볼 수 없죠. 연속성이라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이제 뭐냐면, 지금 시장이 거의 늑대입니다. 늑대는 당연히 미국 증시겠죠. 늑대 소녀의 이제, 늑대가 나타났어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이제 우러가락하고 있는데,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장세는 전형적으로 이제 엘리어트 파동의 정석 플레이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상승폭에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38%, 상승폭의 38% 장세에서 여러분 보시면 지금 하락폭에 62% 반등 아주 정석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 예상했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날 상승할 땐 제가 잘못 읽었는 게 아니냐 제가 이제 확인했는데 어쨌든 간 어제 장대가 여러분 장중에 20포인트 이상 빠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장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필요 없죠. 또 그렇지만 과거도 필요 없을 뿐더러 또 하지만 또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일단은 장은 계속 횡보 국면이다. 이동평균 자체가 워낙 수렴해가 있어지기 때문에 오르지도 못하는 내리지도 못하는 계력장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력장이다. 계력장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 것이냐. 일단 쉬는 장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장의 이제 분포 구도를 보면요. 지금 2017 같으면 이 자리거든요. 2017 같으면 이 자리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최근에 이제 거래가 없는 자리인데 이 거래 없는 자리에 매물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매물대 심하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 나오고 그런 자리는 아니고 하루 빠지면 이틀 빠지면 바로 반등하는 그런 장세인데 그 대신 이제 거래가 굉장히 줄거나 아니면 거래가 이제 늘어나는 순간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이제 거래가 줄어드는 부분에서 지지가 하나도 없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지가 없을 때 거래가 지금 계속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유념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 지금 PMF 차트가 지금 음선을 어제 그렸습니다. 양선이 그렇게 큰 게 나오는데도 음선 그리는데 PMF 차트로 볼 것 같으면 지금 PMF 차트가 일단 매물대가 이제 1995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1961인데, 1995포인트가 이제 지금부터 한 20포인트 정도의 지지, 그 부분은 굉장히 지지가 탄탄합니다. 굉장히 지지가 탄탄하지만 그 이후에는 지지가 이제 안 탄탄하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빠질 때는 굉장히 급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다. 그 급락의 부분이 여러분 보다시피 1925포인트까지는 급락의 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당연히 뭡니까? 그물망 차트도 그 자리거든요. 그물망 차트도 보시면 굉장히 이제 층층이 이제 이평이 있지만 그 이평에서 1945포인트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지지가 없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이평 자체가 하방으로 떨어질 때까지 주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런 걸 항상 유념하시고 지금 자리에서는 전력 투구하는 것 그리고 눌림목 지금 그런 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그 종합주가지수 예측하는 많은 증권사 투자 분석팀인데 그 중에 이제 병신증권이라고 있어요. 그 증권사의 투자 분석팀이 제일 의리합니다. 그래서 2,500을 부르시는데 작년에 그 친구들이 원래 증권을 2,300을 부르셨거든요. 그래도 틀렸어요. 그 친구들 말 틀리니까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주식은 그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은 횡보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자리에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기준선이거든요. 어제서 기준선에서 지지받는 그런 모인데 오늘도 기준선이 2013포인트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기준선의 하방 이탈이 있을지 않을까 했는데 기준선의 지지 여부 기준을 굉장히 봐야 된다. 이렇게 기준선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오늘 전환선까지 갈 수 있는
2000포인트를 살짝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RSI가 지금 어중간하겠습니다. 이 RSI가 굉장히 중요한데 RSI가 이번에 주가가 반등할 때 RSI가 침체해서 반등을 했다면 주가가 강력하게 가는데 침체해서 반등하지 못하고 이 어중간한 자리에 반등하기 때문에 반등도 어중간하게 오르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이 주식 바닥에서 올라갈 때 침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 많이 몸이 오를 것이나 했는데 그대로 이제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아직까지 여러분 어중간한 자리다. 어중간한 자리는 여러분 주가가 우리가 상승이나 하락할 때보다 횡보 국면에서 우리가 많이 다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누차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닌데 코스닥은 오늘 전저점을 하방 이탈하지 않을까. 우리 이제 주가가 코스피가 상승을 했는데 코스닥이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코스닥 하락이 저점을 앞전 저점을 갱신하지 않을까. 참 우리 코스닥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 계속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누차 있죠. 고객님 특히 어제는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안 떠들고 있는 이 언론도 나쁜 언론들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고객 주식 펀드 환매가 사상 최고거든요. 환매가 최고란 말은 뭡니까? 증권시장을 떠난다. 증권시장 떠나야 되죠. 왜 떠나야 됩니까? 외국인들 개인들이, 외국인들 기관들이 저끼리 해먹거든요. 개인들만 지금 물 먹고 있고 주식에가 돈 번 사람 손만 들어보십시오. 내가 볼 때 센 시청자 여러분 빼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프레임 14조, 그리고 신용잔고가 4조 5천억. 이게 뭡니까? 이 전부 코스닥이거든요. 내가 누구차 여러분 고객의 특금, 코스닥은 고객의 특금이 적고 신용잔고가 적으면 주가 상승에 굉장히 장애가 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건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으로 봐서 계속 약하고 또 개인들이 또 풋옵션 매도 오르는 쪽 전부 선물도 오르는 쪽, 콜옵션도 오르는 쪽에 또 걸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걸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가의 주식이 계속 빠진단 말이에요. 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ELW를 거의 우리 증권시장에서 퇴출시키듯이 옵션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굴을 관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관상에 옵션 내가 대박날 관상 아니고 쪽박날 관상 갖고 있으니까 옵션 하지 마시고 우량주를 대라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관상은 대박날 관상이 아니에요. 전부 쪽박날 관상이니까 옵션 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선물 형태를 보면 선물이 굉장히 지금 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든다는 것은 움직임이 굉장히 미세할 정도다. 이렇게 보시고요. 피벗도 당연하지만 어떻게 볼륨저 밴드 자체도 굉장히 단순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양은 뭐냐? 주체성 없는 모양이다. 주체성이 없다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쏠리기보다는 가랑비 옷도시시 질금질금 조금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다시 지금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습니다만은 삼성전자나 빠지더라도 덜 빠질 것이다. 그 이유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비해서 우리나라 지수가 덜 빠진다. 이 말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안 빠지면 주가 빠질 때 다른 주식이 더 많이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등 주식에 설렁화시키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분명히 피벗 내가 여러분한테 먹겠습니까? 2035 꼭지다. 이번 주는 더 못 올라간다 했는데 거기다가 이 피벗 이 무식하게 피벗보다 더 올라간다 주식 사라 또 피벗은요 주피벗 월피벗은 절대 이탈하지 못합니다. 이게 하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개인들이 2035에 왕창 몰려가 지금 있는 그런 부분인데 공부를 좀 하고 시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간 수익을 말하다 해서 상세하게 제가 이야기해놨습니다. 수익을 말하다 상세하게 이야기해놨으니까 지난 거 수익을 말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주가는 여러분 보다시피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타이트하다는 말은 뭐를 말합니까? 폭이 굉장히 좁아요. 좁다는 것은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방 쪽으로 보시면 2020에서 굉장히 큰 저항이 나올 것 같은데 요즘 워낙 주가를 돌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 간다면 10포인트 정도 플러스 나지만 그 반대로 하방 쪽 오늘 10포인트 단위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오늘 횡보 국면에서 오락가락하지 않을까. 오늘 최고 고점이 보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그냥 쉬는 날이다. 주식이 실제로 보면요 60% 쉬고 실제로 25% 상승에 15% 여러분 보시면 거의 상승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쉬어가는 하루. 그리고 지금 지지가 굉장히 약한 국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또 쉬어가는 날 하루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내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 생깁니다. 정성촌 놈 신창원입니다.
네, 연속성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어려운 장이다 하시면서도 앞으로 오르지도 크게 내리지도 않는 횡보장을 예견해 주셨습니다. 코스피는 향후 2,000을 깰 수도 있고 무엇보다 코스닥은 당장 오늘 내에도 최근의 저점을 이탈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투자를 좀 쉬자, 관망하자라는 전략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청환 전문위원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최명성 멘토와 함께 최강 종목 찾아봐야죠. 멘토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추천주는 특별히 요금 인상 모멘텀 때문에 최근 핫한 섹터로 떠오른 유틸리티주 가운데 하나로 정하셨다면서요.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잘 보신 것 같네요. 오늘의 관심주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전력과 또 한전기술 또 다른 개별주를 하나 문자 해온 분들한테 드렸는데 지금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좀 히트를 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뽑을 때 그냥 뽑는 게 아니라 항상 바닥권에서 회사가 좋고 또 이제 차트상 정배열 또는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뽑고 있는데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대주 지분이 기획재정부 46%, 한국가스공사 5%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천연가스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으로 천연가스 부분 시장을 100% 독점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판매는 1987년 이래 연평균 13.7%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시가스용 천연가스는 26%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시장은 향후 지속적인 고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금 가을철이고 지금 추위가 몰려오는데요. 가을철, 겨울철로 인해서 난방비 증가로 매출이라든가 순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2030%로 초우량 기업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거래량 증가 중입니다. 신용잔고율도 양호하고요. 심리도도 양호합니다. 제가 보유 기간은 아예 한 달을 드리겠습니다. 아예 공개적으로 요즘 시장이 안 좋으니까 2, 3주도 아닙니다. 그냥 한 달 정도 마음 편히 들고 하신다는 자세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근처인 64,400원 근처에서 아래 위로 잘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약 10% 정도인 7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59,000원입니다. 항상 여유 있는 자세로 차분한 마음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시가스 요금 인상 기대로 전에 기관이 많이 샀던 한국가스공사 오늘 한 달짜리 보유 종목으로 추천받아봤습니다. 오늘 리뷰 종목은요, 꼭 일주일 전에 추천해 주셨던 SBS 미디어 홀딩스로 살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1차 목표가가 당장 5,200원이었었는데 5,000원 잠깐 찍고 잠깐 장기 이평선에 매물대 막혀있는 아쉬운 모습이거든요. 리뷰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 종목은 SBS 홀딩스입니다. 경기소비재 미디어 관련 주식입니다. 대주 지분이 태형건설 61%, 귀뚜라미 보이러 8%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780%로 안정적입니다. 현재 기간에서 계속 매수 중에 있습니다. 이 주식은 제가 전에 앞에서 한번 매수를 했다가 손절된 종목인데 요 근래에 대해서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요즘 차트를 보시면 5일 연속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차분히 들고 가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면은요, 제가 아침 방송과 밤 9시 저희 서울경제TV 인기 프로그램인 주식승천에서 추천하는 저희 종목을 그대로 갖다가 다른 TV 증권 방송이나 회원분들에게 뿌린 전문가들이 솔직히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밤에 가서 7개 방송사 증권 TV 좀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TV 전문가 한 5분 정도가 저희 종목을 아주 노골적으로 갖다가 뿌리고 있어요. 한 일주일, 2주일 단위로 좀 이렇게 날짜만 좀 틀리게 하지, 한 5분 정도 아예 제 종목을 가지고 거의 80% 정도 뿌리고 있는데, 원조는 저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항상 저희 서울경제TV 아침 방송이 가장 빠르다는 걸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저희 추천주가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저도 노력하는 사람이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종목 추천을 하지만 저희 추천주는 현재 평균 10종목 중에서 8개가 상승 중인데요. 이제 상승률이 좀 좋다 보니까
간혹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든가 혹은 또 문자 받으신 분들이 그냥 한 종목에 몰빵을 하고선 주식이 안 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뭐 가니 안 가니 이런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욕심과 경험 부족입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대한민국 그 어떤 전문가와 경쟁해서라도 제가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경험에서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은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오랜 그 경험, 주식 투자에서 얻은 경우는 주식 투자는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시고 그리고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요즘 보면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가에서 경영하는 공기업이나 거래소, 코스닥, 우량주일지라도 시장이 끝난 다음 오후 꼭 저녁 때 공시를 냅니다. 주말에도. 악재 공시를 주말이라든가 저녁 늦게 내기 때문에 아무리 전문가라든가 뛰어난 개인 투자할지라도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나라 대그룹인 STX그룹, 동양그룹, 웅진그룹주가 깡통이 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그룹들도 보면 항상 장 끝나고 주말에 합니다. 그래서 항상 리스크 차원에서 5종목 이상 분산 투자 잘 하시고요. 또 요즘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기다린 것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또 주식 투자는 한두 달 안에 또 두세 달 안에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히 1년 정도 들고 가면서 대응하시면서 승부수를 두는 게 정석 투자인 걸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들도 벤치마킹 한다는 샘플러스 최명석 멘토님, 오늘 최강 종목 추천과 리뷰까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림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좀 하루 쉬어가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좀 그래도 나은데요. 코스닥이 좀 언제 가랄지 하락세를 이끌지 우려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장 속에서도 제 포트에 담긴 종목들은 목표가 도달을 하면서 빨간불을 켜줬는데요. 그만큼 이드코 멘토의 종목 고르기가 신중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쯤은 새로 담을 신규 공략주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 먼저 제 소원 리스트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립밤과 텀블러 등산화 구입해서 잘 쓰고 있고요. 최근에 목표가 도달을 해서 2가지 품목이 추가됐죠. 휴대전화 케이스와 스파 이용권까지 소원 성취 이뤘습니다. 위시리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바뀐 종목들이 있는데요. 구스다운 담아봤고요. 또 겨울철을 대비해서 장갑, 겨울부츠, 목도리까지 담아봤습니다. 포트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CI 20% 비중 담고 있고요. 현금 비중이 80%입니다. OCI 매수가 185,000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198,000원, 손절가 175,000원.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총 손익 40만 원 가량 보고 있고요. 수익률 플러스 1.4%입니다. 네, 이제 제 소원을 이뤄주실 분 모셔보죠. 이드코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OCI 어제 개파락 출발을 하면 좀 목표가 부근에서 이제 손익 실현을 하자라는 코멘트 주셨는데요. 어제 약 0.8% 빠지면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OCI AS부터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상당히 종목 고르기가 공략하기가 애매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들이 현재 고가에 위치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수 조정 시를 대비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도 지수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으로 꺾이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었죠.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사실상 포트에는 현재 한 종목도 없는 상황이고요. OCI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초가에 매도 사인을 드렸었는데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했는데 이 OCI 같은 경우에는 재차 바닥권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재차 편입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속적으로 어제도 그렇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포트에서 한 종목이 없기 때문에 오늘 공략한 한 종목을 들고 나왔고요. 어제 2종목 정도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오늘 소개해줄 종목이고 또 다른 종목이 일단 추가 하락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편입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신규 종목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두코 멘토께서 좀 신중하게 종목을 고르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눈여겨보신 공략주 오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포트에 편입할 종목은 빙그레라는 종목을 들고 나왔고요. 네. 이 빙그레는 뭐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편의점에서 가장 잘 팔린다는 바나나맛 우유,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 등의 주요 생산 제품이고요.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좀 오랫동안 내수 시장에서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양한 히트 상품이 있기 때문에 음식 업종 중에서도 비교적 경기를 많이 타지 않는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뭐 바나나 우유라는 제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부터 이 제품의 수출량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2년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수출량이 거의 미비한 수준이었었는데 올해는 약 15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편의점 매출 1위를 내줬다는 소식도 있었지만은 여전히 잘 팔리는 상품이 되겠고 해외에서도 돌파구가 마련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내 시장에서는 여름철 빙과류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체적인 실적 기대가 다소 좀 못 미치는 모습이었는데 4분기에는 유제품들의 가격이 인상된 상태에서의 3분기보다는 양호한 실적이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냥 말씀드린 게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올해보다는 오히려 내년에는 수익성이 향상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서 수익 개선을 계속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위축된 빙과류 시장의 여건에서 어느 정도 버텨내줄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요. 원유 가격 부담에서 좀 벗어날 것으로 보이는 내년 상반기까지 천천히 길게 두고 보시면 좋은 종목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도 어제 시장이 약세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반 순매수로 인해서 한 3% 정도 상승이 좀 나아졌었는데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쓰리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수급선이라고 하죠. 61선을 어제 돌파하는 장대 양봉의 좀 모습이 나아졌기 때문에 하방 경직을 확인하고 난 후에 주가 움직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빙그레가 97,000원대의 저항을 지속적으로 좀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몇 번 연출이 되었었는데 현재 상단 저항 121선이죠. 딱 97,000원 정도 좀 가격권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하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일단 97,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정도 그리고 오늘 시초가 정도죠. 손절가는 하방 경직을 확인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저점 이탈하면 안 되겠죠. 해서 한 84,000원 정도로 정해서 공략을 해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빙그레 오늘 신규 종목으로 담아봤습니다. 저도 바나나와 우유를 참 좋아하는데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도 큰 인기라고 하니까 이 종목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AS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 꿈을 이뤄줄 최종 포트 현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새로 담아봤죠. 빙그레 20% 비중 담고 있고요. 현금 비중이 80%입니다. 빙그레 시초가 매수를 법칙으로 하고요. 목표가 97,000원, 손절가 84,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총 누적 손이 38만 원가량 보고 있고요. 총 누적 수익률 플러스 1.4%입니다. 네, 오늘 빙그레를 좀 응원해보죠.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노동시장이 개선된다면 수개월 내에 양적 완화를 축소할 수도 있다. 10월 FMC 의사록 내용. 이것 한마디 때문에 잘 나가던 뉴욕 증시가 장중 반락하면서 결국 4월 연속 쉬어갔었는데요. 안타까운 건 전일 이미 수급이 조금 약한 모습 속에 코스피는 FMC 의사록 공개 확인 심리도 있었겠죠. 5거래일 만에 반락하면서 2010선까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더 아쉬운 거는 옐런 효과 때문에 2000을 밟을 수가 있었는데 이를 되돌리는 재료가 의사록에서 나왔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급도 약하죠. 뉴욕도 쉬고 있죠. 우리도 같이 숨을 고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세 연속성이 없는 장, 어렵다는 얘기가 전문가들 입에서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투자해법은 잠시 후 2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